복동이의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에는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살아달라는 애원이, 혼자 남겨두지 말라는 부탁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길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복동이 앞에 무너져 주저앉으며 목 놓아 울부짖었어요. 수십 년간 혼자 삼켜왔던 모든 슬픔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죽으려는 거, 내가 어떻게 아냐. 길섭이 울먹이며 복동이를 껴안았습니다. 복동이는 그런 그를 핥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우는 그 처절한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에는 시간이, 정이, 그리고 남겨진 이의 절규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복동이는 어떻게 길섭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 두 존재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산골 마을 끝자락,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은 이미 여러 곳이 깨져나갔고 마당 한편에는 낡은 소달구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이곳에는 칠순을 훌쩍 넘긴 노인 길섭과 소 한 마리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길섭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다리를 질질 끌며 걸어 나오는 그의 뒤를 복동이가 따라다녔죠. 복동이는 이미 15살이 넘은 늙은 소였습니다. 소치고는 꽤 오래 산 편이었죠. 갈색 털에 하얀 얼룩무늬가 있는 복동이의 눈은 언제나 길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오늘도 시냇가 다녀올까? 길섭이 중얼거리듯 말하면 복동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이 두 존재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죠. 말이 통하지 않아도 길섭이 어떤 기분인지 복동이는 알 수 있었고, 복동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길섭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섭은 소달구지에 빈 물동이 몇 개를 실었습니다. 시냇가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였죠. 사실 집에는 우물이 있었고 물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섭에게는 이 일과가 필요했어요.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의식 같은 것이었죠. 복동이가 달구지를 끌고 길섭이 그 옆을 걸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두 존재에게는 익숙한 길이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가끔 길섭이 입을 열면 복동이는 귀를 쫑긋 세우며 들었죠. 이제 다 됐지. 다 끝났다. 길섭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동이는 그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길섭을 돌아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알아차린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섭은 복동이의 시선을 피하며 다시 걸었죠. 시냇가에 도착하면 길섭은 물동이에 물을 채웠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 동이 안에서 찰랑거렸어요. 복동이는 그 옆에서 물을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이 시간이 길섭에게는 가장 평온했어요. 물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복동이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동아, 넌 행복하냐? 길섭이 물었습니다. 복동이는 물을 마시던 고개를 들고 길섭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저 담담한 받아들임이 있었습니다. 길섭은 그 눈빛을 보며 무언가 깨달은 듯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길섭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복동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젊었을 때의 일들, 이 마을이 사람들로 북적였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말이죠.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어. 사람들도 많았고 웃음소리도 많았지. 지금은 너하고 나밖에 없구나. 길섭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목소리의 떨림을 느꼈어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복동이의 본능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길섭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창고를 들여다보고 서랍을 뒤지고 무언가를 찾는 듯 했어요. 복동이는 그런 길섭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죠. 해가 질 무렵 길섭은 마당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이는 그 옆에 누워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우리 참 오래 같이 살았지. 길섭이 복동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길섭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밤이 되어 길섭이 잠자리에 들 때 복동이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에서 잠을 잤습니다. 마치 길섭을 지키려는 듯이 말이죠. 길섭은 복동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길섭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길섭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복동이는 이미 깨어 있었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길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길섭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났습니다. 괜찮다, 복동아. 꿈이었어. 하지만 길섭의 마음속에는 이미 큰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복동이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섭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복동이가 여느 때처럼 마당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길섭은 방 안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군복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입었던 그 옷은 이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길섭의 손이 떨렸습니다. 군복 아래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문틈 사이로 길섭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물건들, 그리고 길섭의 달라진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길섭은 군복을 펼쳐보며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25살 때 입었던 이 옷,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당당했던가요? 조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의를 위한다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비극으로 끝났죠. 이제 정말 끝내야 해. 길섭이 중얼거렸습니다. 유서를 꺼내어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몇 년 전에 써둔 글이었지만 아직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더 이상 이 세상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여전했습니다. 복동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길섭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관심을 끌려고 했어요. 하지만 길섭은 복동이를 보며 슬픈 미소만 지었습니다. 복동아, 미안해. 너 혼자 남겨두고 가게 되어서. 길섭이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그 손길에서 이별의 냄새를 맡았어요. 갑자기 불안해진 복동이는 길섭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고 잡아당겼습니다. 길섭은 복동이를 달래며 군복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복동이에게 줄 먹이도 충분히 준비해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웃에게 부탁의 편지도 써둬야 했죠. 그날 오후 길섭은 평소보다 일찍 시냇가로 향했습니다. 복동이도 따라왔지만 평소와 달리 계속 길섭 주변을 맴돌았어요. 마치 길섭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길섭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품었던 꿈들,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그 선택의 순간들을 말이에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내도 딸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직도 용서받을 수 없어. 길섭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복동이는 그 목소리에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길섭에게 다가가 큰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길섭에게 전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길섭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20가구가 넘게 살았던 이 마을도 이제는 텅 비어 있었어요.
몇 채의 빈 집들만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길섭은 그 빈 집들을 바라보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마음을 짓눌렀어요. 복동이는 그런 길섭의 마음을 읽었는지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서 걸었습니다. 저녁 무렵 길섭은 마당에서 복동이에게 여분의 여물을 주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어요. 복동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길섭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많이 먹어도 복동아, 앞으로 힘들 거야. 길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동이는 여물을 먹다가 멈추고 길섭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어 길섭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복동이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길섭의 방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길섭을 지키려는 듯이 말입니다. 복동아, 괜찮아. 들어가서 자. 길섭이 달랬지만 복동이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길섭은 복동이가 방 안에서 함께 자는 것을 허락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복동이는 길섭의 침대 옆 바닥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고 계속 길섭을 지켜보았어요. 길섭이 잠든 후에도 복동이는 깨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 때문이었죠. 새벽 3시경 길섭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복동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복동이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길섭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죠. 길섭은 미리 준비해둔 군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길을 떠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길섭 앞을 가로막았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강한 의지가 복동이의 눈에서 빛났습니다. 복동이가 길섭 앞을 막아선 순간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길섭은 복동이를 피해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복동이는 재빨리 움직여 다시 앞을 막았어요. 마치 길섭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아, 비켜. 나 좀 지나가게 해줘. 길섭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복동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자리를 지켰죠. 그 큰 몸으로 문을 완전히 가로막으며 서 있었어요. 길섭은 당황했습니다. 복동이가 이렇게 완고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길섭은 복동이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게 울음소리를 내며 저항했습니다. 그 소리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섞여 있었죠. 음매에 복동이의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길섭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복동이가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섭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뒷문으로 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복동이는 길섭보다 한 발 빨랐어요. 이미 뒷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복동아? 길섭이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복동이는 그 소리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치 길섭에게 뭔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죠. 결국 길섭은 포기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동이는 그제서야 안심한 듯 길섭을 따라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섭은 다시 시도해 보았습니다. 복동이가 마당에서 풀을 뜯고 있는 틈을 타서 조용히 집을 나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복동이의 귀는 너무 예민했습니다. 길섭의 발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왔죠. 이번에는 더 격렬했습니다. 복동이는 뿔로 대문을 들이받으며 길섭의 앞길을 막았어요. 소달구지도 발로 차서 뒤엎어버렸습니다. 바퀴가 굴러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복동아, 왜 이래? 길섭이 화를 냈지만 복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며 길섭 주변을 맴돌았어요. 마치 길섭을 가두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길섭은 복동이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어요. 늙었다고 해도 여전히 소의 힘은 사람보다 강했습니다. 길섭이 아무리 밀어도 복동이는 꿈쩍하지 않았죠. 제발, 날 보내줘. 길섭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길섭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번엔 더욱 확고한 의지로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 길섭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복동이 때문에 계속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 길섭은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비켜. 안 비키면 때릴 거야. 길섭이 막대기를 들고 위협했지만 복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섭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길섭은 결국 막대기를 내려쳤습니다. 복동이의 등에 툭 하고 닿았지만 힘은 빠져 있었어요. 길섭 자신도 복동이를 진짜로 때릴 수는 없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약한 매를 맞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고통보다는 간절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음매에 복동이의 울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길섭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복동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제 정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길섭은 막대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으며 복동이를 바라보았어요. 복동이도 울음을 멈추고 길섭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죠. 너 알고 있구나. 길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섭은 복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껴안았어요. 복동이는 길섭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섭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죠. 미안해, 복동아. 너까지 힘들게 해서. 길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그 눈물을 혀로 핥아주었어요. 짠맛이 났지만 그 속에는 길섭의 모든 슬픔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길섭은 복동이 옆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복동이는 길섭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마치 길섭을 지키려는 듯이 말입니다. 길섭은 복동이의 체온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소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떠나면 복동이가 얼마나 외로울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길섭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 그로 인해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복동이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컸어요. 복동이는 길섭의 복잡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길섭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죠. 이 밤이 지나면 또 길섭이 떠나려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복동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길섭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었어요. 길섭과 복동이 두 존재 사이의 무언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길섭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속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수십 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5살의 젊은 길섭이 마을 청년들과 함께 산속 은신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해방 후 혼란스러운 시기, 조선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는 일념으로 뭉친 청년들이었죠. 길섭은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참된 독립을 이뤄내야 합니다. 젊은 길섭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옆에는 그의 아내 순이와 8살 딸 민주가 함께 있었어요. 가족들도 길섭의 뜻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섭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부군의 정보원이 자신들 틈에 섞여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은신처의 위치와 동지들의 명단이 적힌 중요한 문서를 그 정보원에게 맡겼습니다. 며칠 후 정부군이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길섭이 믿었던 그 사람의 밀고 때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길섭 일행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모두 붙잡혔습니다. 길섭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마을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갔을 때 길섭이 본 것은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학살당해 있었어요. 순이와 민주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길섭의 실수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었죠. 길섭은 꿈속에서도 그때의 절망을 다시 느꼈습니다. 아내와 딸의 차가워진 몸을 껴안고 울부짖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자신 때문에, 자신의 경솔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죄책감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아, 민주야, 미안해. 길섭이 꿈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 길섭을 바라보았어요. 길섭이 식은땀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길섭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를 하자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에 길섭이 꿈에서 깨어났어요. 복동이의 커다란 눈이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길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복동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동이는 길섭 곁에 더 가까이 누웠어요. 마치 길섭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듯이 말입니다. 길섭은 복동이를 껴안으며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복동이와 처음 만난 날을 말이에요. 그때는 아직 송아지였던 복동이를 마을 장터에서 사왔었습니다. 순이가 복이 많이 오라고 복동이라고 이름 지어주자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구나. 길섭이 복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길섭의 슬픈 목소리를 듣고 더욱 그에게 바짝 붙었어요. 복동이에게는 길섭이 가족이었고 길섭에게도 복동이가 마지막 남은 가족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길섭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꿈 때문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죄책감이 다시 한번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길섭은 마당으로 나가 무덤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집 뒤편 언덕에는 순이와 민주의 무덤이 있었어요. 길섭이 직접 만든 작은 비석 2개가 서 있었습니다. 복동이도 길섭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섭이 무덤을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았어요. 복동이도 그 무덤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길섭이 그곳에 가서 울던 모습을 봐왔거든요. 순아, 민주야. 아빠가 곧 갈게. 길섭이 무덤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복동이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해졌어요. 길섭이 자꾸 어디론가 가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길섭은 집 안팎을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태우고 중요한 것들은 상자에 넣어 정리했어요. 복동이는 그런 길섭의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길섭은 복동이에게 평소보다 많은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동이의 털을 정성스럽게 빗겨주었어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말입니다. 복동아, 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넌 똑똑하니까. 길섭이 복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차렸어요. 길섭이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되어 길섭이 잠자리에 들 때 복동이는 또다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번에는 잠들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길섭이 몰래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길섭도 복동이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과 체온을 느끼며 잠시나마 평안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죄책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동아, 넌 왜 이렇게까지 날 지키려고 하는 거야? 길섭이 물었습니다. 복동이는 대답 대신 길섭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혼자 남겨두고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길섭은 복동이의 마음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수한 존재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해준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길고 깊었습니다. 길섭과 복동이는 서로를 지키며 밤을 보냈어요. 하나는 떠나려 하고 하나는 붙잡으려 하는 그들의 마음이 밤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 길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밤새 복동이와 실랑이를 벌이며 지친 마음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복동이는 여전히 길섭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며 집을 나서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길섭이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복동이가 따라왔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해도 복동이가 바짝 붙어서 감시했어요.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복동이는 길섭 바로 옆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복동아, 제발. 이러지 마. 길섭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완고했어요. 오히려 더욱 길섭에게 가까이 붙어 있으려 했습니다. 마치 길섭이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길섭은 답답함에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복동이도 그 뒤를 따라다니며 서성거렸어요. 둘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와 본체 같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함께였죠. 오후가 되자 길섭은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결심을 방해하는 복동이가 원망스러웠어요. 동시에 이렇게까지 자신을 사랑해주는 복동이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왜 이렇게 날 괴롭히는 거야? 길섭이 소리쳤습니다. 복동이는 그 소리에 움찔했지만 여전히 길섭 앞을 막고 서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고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길섭은 복동이를 피해 뛰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다리로는 복동이를 따돌릴 수 없었어요. 복동이는 길섭보다 훨씬 빨랐고 어디로 가려는지도 미리 알아차렸습니다. 결국 길섭은 힘이 빠져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복동이도 그 옆에 앉았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길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죄책감, 외로움, 절망감, 그리고 복동이에 대한 사랑까지도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죽으려는 거. 내가 어떻게 아냐? 길섭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그 말을 듣고 길섭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의 뺨을 혀로 핥아주었습니다. 짠맛이 나는 눈물을 말이죠. 넌 나보다 훨씬 똑똑해. 사람보다도 더 마음을 잘 알아. 길섭이 복동이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길섭의 품에서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섭은 복동이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짐들이 이 순간만큼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복동이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복동아, 나도 혼자 가기 싫어. 정말로. 길섭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죽음을 결심했지만 사실은 두려웠어요. 혼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복동이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복동이는 길섭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단단히 길섭을 감쌌어요. 마치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산골 마을에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길섭과 복동이만이 마당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울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치며 퍼져나갔습니다. 음매의 복동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는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살아달라는 애원이, 혼자 남겨두지 말라는 부탁이 그 울음속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길섭도 복동이와 함께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부짖었어요. 그동안 혼자 삼켜왔던 모든 슬픔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웃 산에서도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우는 그 처절한 소리가 말이에요. 그 울음에는 시간이, 정이, 그리고 남겨진 이의 절규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존재의 울음은 더욱 절절해졌습니다.
길섭은 복동이 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죄책감도 외로움도 사랑도 모든 것을 말입니다. 복동아,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정말 혼자였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길섭이 복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그 말을 듣고 길섭을 더욱 꼭 껴안았어요. 자신이 길섭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길섭은 처음으로 복동이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 가족을 잃은 아픔,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견뎌온 외로움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복동이는 길섭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통했어요. 복동이의 따뜻한 시선이 길섭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존재는 조용해졌습니다. 울 만큼 울고 말할 만큼 말한 후였어요. 길섭은 복동이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평안한 잠이었죠. 복동이도 길섭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길섭을 놓치지 않으려고 단단히 껴안고 있었어요. 이 밤의 울음이 무언가를 바꿔놓았다는 것을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길섭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와 함께 울었던 그날 밤 이후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길섭은 복동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예전처럼 길섭을 감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편안하게 그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길섭이 더 이상 위험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죠. 복동아, 우리 오랜만에 마을 한 바퀴 돌아볼까? 길섭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복동이는 고개를 들어 길섭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예전만큼 강하게 막지는 않았어요. 길섭은 복동이와 함께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복동이는 길섭의 바로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한순간도 길섭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말이죠.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길섭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살았던 그곳,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집들이 보였어요. 길섭의 가슴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복동아, 여기가 우리가 살던 마을이야. 길섭이 복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이도 그 폐허가 된 집들을 바라보았어요. 오래전 기억이 있는지 아니면 길섭의 슬픈 기운을 느끼는지 조용해졌습니다. 길섭은 폐허가 된 집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동이가 그 뒤를 따랐어요. 길섭은 각 집터마다 멈춰서서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누가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이죠. 여기는 철수네 집이었어. 철수는 나보다 2살 어렸는데 참 성실한 친구였지. 길섭이 빈 집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길섭의 옆에서 함께 그곳을 바라보았어요. 길섭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여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집터에서 길섭은 더 오래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순이와 민주가 살았던 집이었어요. 지금은 기둥 몇 개만 남아 있었지만 길섭에게는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 복동아. 길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동이는 그 떨림을 느끼고 길섭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마치 위로해 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길섭은 그 집터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흙을 만져보았어요. 이 흙 속에는 자신의 모든 추억이 묻혀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과 비극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말이죠. 순아, 민주야, 아빠가 왔어. 길섭이 흙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복동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길섭의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듯이 말입니다.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던 길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사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학살당한 마을 사람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사당 앞에 도착한 길섭은 깊게 절을 했습니다. 복동이도 그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함께 예를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길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사죄의 말이었어요. 복동이는 그 진심을 느끼고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사당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길섭이 돌아보니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당시 어린아이였던 영수였습니다. 길섭이 형. 영수가 조심스럽게 길섭을 불렀습니다. 길섭은 영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영수야, 내가 여기에. 길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는 길섭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 오랜만이에요. 가끔 형이 이곳에 오는 걸 봤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길섭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영수도 가족을 모두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영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길섭이 영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동이는 그런 길섭을 지켜보며 조용히 있었어요. 이 순간이 길섭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길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섭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형, 일어나세요. 우리 모두. 그때는 어렸잖아요. 형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영수의 말에 길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형, 죽은 사람들이 형이 죽기를 바랄까요? 아니에요. 형이 잘 살기를 바라실 거예요. 영수의 말이 길섭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복동이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영수의 말에 동의하는 듯이 말입니다. 길섭과 영수는 한참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복동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길섭은 영수와 작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동이가 그 옆을 함께 걸었어요. 길섭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복동이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길섭은 복동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고마워. 내가 날 막아준 덕분에 영수를 만날 수 있었어. 복동이는 길섭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길섭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길섭은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복동이도 편안하게 그 옆에 누웠어요. 더 이상 길섭을 감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마당 곳곳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길섭은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와의 그 절절한 밤, 그리고 영수와의 만남이 그의 마음을 바꿔놓았거든요. 길섭은 아침마다 복동이와 함께 마당을 돌아보며 피어나는 꽃들을 구경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고 진달래가 분홍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복동아, 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 길섭이 복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꽃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섭이 변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길섭은 복동이를 더욱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복동이의 털을 빗겨주고 발굽도 깨끗하게 닦아주었어요. 복동이는 그런 길섭의 정성을 받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길섭은 마을 장터에서 작은 방울을 사왔습니다. 노쇠로 만든 예쁜 방울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복동이의 목에 달아주었습니다. 복동아, 이 방울이 너에게 잘 어울리네. 길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이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에서 예쁜 소리가 났어요. 딸랑딸랑하는 그 소리가 적막한 산골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복동이는 새 방울이 마음에 들었는지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어 보았습니다. 소리가 날 때마다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길섭도 그런 복동이를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길섭과 복동이는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복동이의 방울소리가 산길에 울려 퍼졌어요. 새들도 그 소리에 반응하며 더 크게 지저귀었습니다. 복동아, 우리 참 행복하지? 길섭이 물었습니다. 복동이는 대답하듯 방울을 흔들었어요. 그 소리가 길섭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길섭은 집안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것들을 치우고 꽃병에 야생화를 꺾어다 꽂았어요. 집안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복동이도 그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길섭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을,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복동이도 더욱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오후 영수가 길섭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형, 봄꽃 화분을 가져왔어요. 마당에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길섭은 고마운 마음으로 화분을 받았어요. 복동이도 영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길섭과 영수는 함께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흙을 파고 꽃을 심는 모습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 이제 정말 좋아 보여요.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길섭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수야, 고마워. 그리고 복동이한테도 고마워해. 이 녀석이 날 살렸어. 길섭이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기분 좋게 방울을 흔들었어요. 영수가 떠난 후 길섭은 복동이와 함께 새로 심은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꽃봉오리들이 곧 활짝 필 것 같았어요. 복동아, 우리도 이 꽃들처럼 새로 시작하는 거야. 길섭이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길섭은 복동이에게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신선한 풀과 곡물을 섞어서 만든 특별식이었어요. 복동이는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복동아, 앞으로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길섭이 복동이에게 약속했습니다. 복동이도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듯 길섭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길섭은 복동이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소가 없었다면 자신은 정말로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동아,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정말 고마워. 길섭이 복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길섭 곁에 누워 편안한 숨소리를 냈어요. 이제는 길섭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길섭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와 함께 보낼 나날들, 마당의 꽃들을 가꾸는 일, 그리고 가끔 영수와 함께 보낼 시간들을 말이에요. 길섭의 마음에는 이제 죽음 대신 삶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복동이가 있었어요. 길섭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가며 꽃향기를 날렸습니다. 길섭과 복동이는 그 향기를 맡으며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정말로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길섭은 복동이와 함께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당의 꽃들은 해마다 더 아름답게 피었고 두 존재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습니다. 복동이도 이제 20살이 넘어 소로서는 상당한 고령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자주 한 곳에 누워서 쉬었습니다. 길섭은 복동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밥도 예전만큼 잘 먹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복동이의 눈빛에서 피로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복동아, 아픈 데는 없지? 길섭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동이는 길섭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프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길섭은 복동이가 자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길섭은 복동이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풀만 골라서 주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었어요. 복동이는 길섭의 정성을 고맙게 받으며 조용히 버텨냈습니다. 어느 가을날 복동이가 평소보다 더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당에 누워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어요. 길섭은 복동이 곁에 앉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동아, 힘들지? 길섭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복동이는 길섭을 바라보며 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에는 이별에 대한 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섭은 복동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산 두 존재였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복동아, 아직 가면 안 돼.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길섭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의 눈빛은 이미 저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길섭은 복동이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복동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었어요. 복동이도 길섭의 존재를 느끼며 조금이나마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복동이의 숨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길섭은 복동이의 머리를 무릎에 올리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복동이는 길섭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평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동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길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길섭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내 울음이 날 살렸다. 내가 없었다면 난 정말. 길섭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복동이는 그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길섭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길섭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동이는 그 말을 듣고 길섭의 손에 머리를 비볐어요. 자신도 길섭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복동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길섭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길섭과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떠나는 것 같았죠. 길섭은 한참 동안 복동이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복동아. 넌 내 가족이었어. 길섭이 복동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복동이는 이미 들을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은 전해졌을 것입니다. 길섭은 복동이를 마당 한편 꽃들이 가장 아름답게 피는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돌로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복동이가 좋아하던 방울을 올려놓았어요. 복동아, 여기서 편히 쉬어. 내가 자주 올게. 길섭이 무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방울을 흔들었어요.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복동이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길섭은 매일 복동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꽃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 복동이와의 추억을 이야기해주기도 했어요. 복동이가 여전히 자신 곁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영수도 종종 찾아와서 복동이의 무덤에 절을 했습니다. 복동이가 길섭을 살린 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복동이가 형을 정말 많이 사랑했나 봐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길섭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복동이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내 생명보다도 더. 길섭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길섭은 복동이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복동이가 자신에게 준 삶의 의미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마당에 꽃들이 피면 길섭은 복동이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동이의 방울소리가 그리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그리움조차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길섭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복동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복동이의 사랑이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녁이 되면 길섭은 복동이의 무덤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에서 복동이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동아, 잘 지내지? 나도 잘 살고 있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말이야. 길섭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그 소리가 복동이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길섭은 복동이 덕분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복동이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길섭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길섭을 죽음에서 구해주었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거든요. 마당의 꽃들이 복동이의 무덤 주위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마치 복동이의 사랑이 꽃이 되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길섭은 그 꽃들을 보며 복동이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준 그 소에게 말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